우리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자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면 이렇게 사는 삶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고요? 잘 산다는 거의 기준이 뭐예요? 최근에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좀 화두처럼 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까운 가족을 잃은 형의 경우에는 직장에 이제 장례식 마치고 돌아갔더니 동료들이 그 얘기를 피하려고 하는 게 더 상처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너무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겪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그 주제를 꺼리고 피하고 또 불편하니까 오히려 나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더 상처였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죽는다든지 누군가가 자살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이 오는데 우리는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전혀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대처해야 되거나 이걸 아는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라틴어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삶의 기술이라고 아르스 비벤디라는 말도 있었지만 죽음의 기술이라고 그래서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말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이란 주제를 저희 채널에서 조금 더 깊게 여러 차례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최준식 교수님의 죽음학 개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유난히 죽음을 접하는 순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심하다. 절대 안 죽을 거야. 어떻게든 치료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그 뿌리가 좀 더 깊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현재와 몸과 물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되게 강해서 유교 문화에서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도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라는 중국의 유교 문화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례 문화를 받아들인 건데 중국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묘에 이제 묻어드리고 위패를 집에 모시고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데 유독 조선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 묘에 직접 가서 마치 그분이 그 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성묘를 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선시대 문화의 일부였다. 근데 중국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랬다.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걸 유독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문화가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치료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무리하게 연명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양에서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비가역적인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그러면은 안락사의 논의도 사실은 보다 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이 단 1년 만에 얼마나 시들어가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락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꼭 필요하다라고 믿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전부터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난 연명치료를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과정, 그냥 한순간에서 다른 한순간으로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사실은 사회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문화, 마치 이 죽음 자체는 말하지 않고 덮고서는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야 이게 예의를 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더 상처가 된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죽음의 여러 방식 중에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죽음이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터부시하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채널에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보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자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확 그냥 죽어버려 이런 생각 안 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을 한다라는 생각이 왔을 때 이 생각은 번역을 해보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거의 절규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고요. 잘 산다는 거의 기준이 뭐예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의해 볼까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만들어지는가, 이 화두를 던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윌 스토어라고 하는 과학 저널리스트가 셀피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살률이 올라가고 죽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이토록 늘어나는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 서양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죽음이라는 선택을 하게까지 가는가. 그 과정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결국 두 가지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Perfect self, tribal self. 그러니까 나는 완벽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난 완벽한 엄마여야 되고 부모여야 되고 아내여야 되고 남편이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난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올라간 사회였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보여지는 범위가 늘어나서 그렇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늘 보고 있고, 내 모습을 잘 사는 것처럼 남에게 보여주려고 SNS 같은 데 올리고 있고, 그리고 남들 잘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끊임없이 나를 다그치면서 점점 더 완벽해지는, 점점 더 잘해야 되는 나로서의 압박감이 높아지고 있는 세상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집단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 집단으로부터 따당하는 순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어떤 트라이벌 셀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우에는 사회적 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체가 내 아이덴티티와 나라는 존재를 결정짓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디지털 세상에서 가속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이렇게 많은 피드백을 받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내 주변에 매일 보고 있는 사람들과 신뢰를 이루고 인정을 받으면 저녁에 모닥불 이렇게 피면서 우리가 오늘도 잘 살아남았다 이러면서 고기 구우면서 내 집단으로부터 그냥 인정받는 그 안에서 행복한 뇌인데, 이 뇌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매분 몇 시간마다 카톡이 울리고 나한테 피드백이 오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 여기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정보를 계속 올리는 거고, 그 무한 경쟁 안에서 우리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피드백이라는 게 디지털 세상에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계속 평가받고 피드백받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 무한 루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건데, 내가 더 완벽해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알고 보면 이렇게 사는 삶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과 진짜 내가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삶 사이에 괴리가 늘어나면서 어떤 우울증이 들고 자살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히스토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10대 때 바보처럼 정말 자살을 시도했었을 때 제가 봤던 세상이 그랬거든요.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5개 국어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굉장히 상처를 받았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큐브님들 중에 10대 또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졌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가 아닌가, 아니면 부모님, 선생님, 내 주변의 동료, 내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존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랬거든요. 여기서 정리해 보자면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강박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봤을 때 그것은 늘 내 주변의 그룹과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집단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자살 시도하고 난 다음에 가출했던 게 저를 살렸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출하고 나서 부모님 눈에야 저는 망가진 저였겠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10대의 저는 나를 망가뜨리는 내 안의 자살 충동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대의 제가 또 다른 그런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긴 하지만, 그때 넘어서게 됐던 그 원동력이 됐던 거는 그래 죽자, 그래 정말 그래 죽자라고 했지만, 일단 40세라고 하는 뒤의 타이밍으로 그 죽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시점을 뒤로 미뤘어요. 그 전에는 다시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 치열하게 살겠다. 뭐 남이 뭐라고 그러건 나는 열심히 모든 걸 경험하면서 잘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자기 변명일 수도 있는데, 만 40세에 죽겠다는 생각을 했고 작년에 만 40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죽고 싶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의 그 집중이 나 자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보여야 돼 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그 충동을 좀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극단적인 결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에 또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논문 하나를 제가 읽었어요. 뭐냐면 누군가한테 죽음과 관련된 어떤 큐즈를 주고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살에 대한 욕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오히려 올라갔대요.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살, 죽음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게 되는 연구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를 조이고 있는 블랙홀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아브락사스라는 내가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해서는 새가 알에서 깨어나듯 나의 자아,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깨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그노시스 학파에서 나온 니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은 철학자들과 작가들이 영향을 받았던 일종의 비유인데요. 나라는 존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자체를 찍고 나와서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겪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말이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다면 누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까요? 이게 항상 실제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로만 끝내기에는 너무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생각만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팩트 기반으로 여러 연구들을 총합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찍고 나오세요. 바보 같은 선택을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